어디 안방이 어디였더라? 뭐 이렇게 변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입맛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엄마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맛이 굉장히 너무 짜지거나 너무 밍밍해지거나. 왜냐면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5월 하면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날 조금 지나면 또 어버이날. 어버이날이고 또 조금 지나면 스승의 날. 날이고 네. 5월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또 5월이면 뭐 대학 축제들도 열리고 막 이제 네. 난리법석이죠. 5월에 뭐 장미의 여왕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들을 어떻게 또 한 번 더 효도를 좀 할까 이렇게 또 고민을 네. 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부모님 생각을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요즘 이렇게 많이 생기는 치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부모님의 치매가 걱정이 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네. 치매 그러면 보통 이제 기억이 없어지고 막 옛날 어린이로 이제 돌아가고 애도 네. 돌아가고 네. 막 이제 난장판을 또 이제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지금 깜빡깜빡 한다, 건망증이 생긴다. 이게 보통 분들은 내가 치매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깜빡깜빡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치매의 한 증상인가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력 저하 뭐 이런 것 자체를 이제 그럼 나 치매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치매하고 관련된 전조 증상들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깜빡깜빡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네. 첫 번째, 화를 잘 냅니다. 화를. 네.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네. 좋을 때도 있고 갑자기 나쁠 때도 있는데 네. 버럭 화를 잘 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시간 공간 감각들이 조금 사라집니다. 그래서 며칠이지? 지금 봄인가? 뭐 이런 시간적인 문제. 그리고 공간 감각에서는 집에서는 화장실이 뭐 이렇게 어디 있지? 길을 못 찾겠네. 뭐 그다음에 어디 안방이 어디였더라? 뭐 이렇게 변할 많이 때가 들었던 있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입맛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엄마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맛이 굉장히 너무 짜지거나 너무 밍밍해지거나. 왜냐면 냄새 그리고 그런 맛을 느끼는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변하거든요. 그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거다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네. 감각의 문제가 네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제 치매에 가까워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좀 병원에 모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모시고 가면은 요즘은 검사들을 설문 체크 네. 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치매를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예방을 먼저 해야지 되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생기지 않도록. 네네. 이제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떡하니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만성 질환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서서히 진행되는 그 중간 과정을 끊어야지 되는데 네. 그러면 치매가 제3 당뇨병이다. 그렇죠. 이렇게도 요즘은 이제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네. 당뇨 그러면 설탕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뭐 혈당이 많이 오르거나 네. 뭐 생활을 잘못했을 때 당뇨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3 당뇨병이다. 치매도 똑같이 그런 뭐 식습관의 문제랑 관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모든 거는 그냥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다. 네, 비만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고지혈도 그렇고 실제로 암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사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염증이 어디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이 다르고 질병명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 내가 치매를 이겨내려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약을 안 먹어서 온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의 생활 습관 속에서 왔을 텐데 그 생활 습관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식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성염증의 본부가 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음식에 이제 관련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설탕물을 한번 봐볼게요. 설탕물을 봐보면 어때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거 조금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해가지고 그렇죠. 닦아지지 않죠. 혈관 내부에 그런 설탕물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잘 흐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좁은 곳으로 작은 혈관으로는 통과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 혈관들이 다 망가지게 되고 그게 뇌혈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신경들에게 좋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을 못하니까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뭐 뇌질환, 치매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혈관 이러면은 콜레스테롤 이걸 네. 제일 첫 번째 걱정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러면 당의 문제가 콜레스테롤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까? 네, 있죠. 일단 콜레스테롤 자체가 네. 이제 지방 계열이라고 이제 보면은 네. 지방은 우리가 먹는 지방도 있겠지만 우리 몸에서 남는 것들을 축적해서 만드는 지방들이 있거든요. 네. 보통 우리 콜레스테롤 검사할 때 뭘 보죠? 중성 지방을 그렇죠. 통해서 계산식을 통해서 LDL이라는 것들을 뽑아내기도 하는 그렇죠. 것처럼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남은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것들은 전부 다 지방 형태로 축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성 지방이지만 네. 사실 뭐 지방을 먹고 올라가는 부분보다도 탄수화물 그러니까 정제된 네. 당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네. 그러니까 먼저 지방보다도 탄수화물을 더 조심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 식단을 우리가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치매, 즉 뇌기능하고 관련된 것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면 찌꺼기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 찌꺼기들이 배출이 안 되면 그 뇌 기능들이 계속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뇌 속에서 만들어내는 찌꺼기들이 잘 배출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연구들을 해도 그냥 뭐 뇌세포가 망가져가지고 네. 그 안에 뭐 찌꺼기가 꼬인다든지 뭐 이런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뭐 배출하고는 뭐 사실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에는 림프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림프 조직을 통해서 이제 찌꺼기를 배출한다고는 알려져 그쪽으로 있었죠. 찌꺼기가 많이 나가죠. 그리고 뇌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뇌 안에도 림프 조직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최근에 밝혀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뇌에 있는 림프 조직이 배출되는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로 흐릅니까 도대체? 그 배출되는 경로가 코를 통해서 목 옆쪽에 있는 림프 조직을 통해 가지고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림프 마사지라고 이런 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되죠. 특히 목이 도움이 되겠죠. 목이 도움이 네. 된다. 반대로 그 림프 조직들을 뭔가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럼 후방에서 압박을 하면 이쪽에 고이지 않겠습니까? 네. 즉, 목 쪽에서 압박되는 요소가 있으면 뇌 쪽에서는 적절하게 배출되기가 힘들겠죠? 근데 요즘은 보면 뭐 뒷목 뻐근하고 불편한 사람도 많은데 이 앞에 여기 막 여기도 뻐근하고 네. 그리고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런 분들은 림프 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그게 네. 결국은 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림프의 위치를 보면 어디 있냐면 피부 밑, 네. 그리고 근육 위쪽, 특히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위쪽에 림프가 조직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흐르는군요. 네, 림프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근육이 두꺼워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 림프 조직을 누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흐르는데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네. 이렇게 눌리게 되네요. 네, 이렇게 잘 흐르고 있는데 얘가 쭉 이렇게 눌러버리면 림프가 막혀버리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언제 목에 있는 근육들이 뭉치게 되느냐. 언제 뭉칩니까? 지금 내가 이거 뭉치고 싶다고 뭉친 게 아니거든요. 목에 있는 근육들이 하는 역할에 제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예, 머리가 지금 떨어질까봐 이 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버텨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목이 이렇게 바른 자세를 있을 때는 근육이 힘을 덜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깨에 얹혀져 있으니까. 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엄청나게 당겨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한 번이면 괜찮아요. 매일 반복이 되고 1년을 반복이 되면 이 근육들은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두꺼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림프 조직도 누르게 되고 림프 조직이 누르게 되면서 뇌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경로 또한 장애가 생기게 되겠죠. 결국은 내가 뇌를 조금 잘 관리를 하려면 일단 식단이 이제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목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해야 네. 된다. 네. 그러면 식단은 알겠어요. 이제 뭐 정제당을 좀 조심해라. 뭐 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 네.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목 근육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C자목을 만들어야죠. C자목이요? 네. 머리가 제일 안정된 형태는 목이 C자일 때가 가장 안정되거든요. 요즘 C자목이 어떻습니까? 다 일자고 다 거북목인데. 그러니까 더 일자, 더 거북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치료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자목과 거북목을 만드는 습관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죠. 습관도 피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나쁜 거
핸드폰 계속 보고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보는 거. 두 번째, 우리 먹고 살려면 할 수밖에 없는 컴퓨터. 이렇게 숙여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일을 하시는 거. 이런 습관들을 줄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치료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자세, 특히나 네. 이제 머리의 위치가 잘 위치해질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목 건강에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럼 이제 가정의 달에 네. 부모님을 한번 이제 뵈러 이제 가야 되는데 아이고. 또 날짜가 안 맞고 그렇죠. 상황이 예의치 않으면 네. 뭐 전화로도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전화 그렇죠. 드리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네. 어떻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네. 됩니까? 자, 목을 이쪽으로 또 꺾어놨죠? 네. 목을 꺾어놨기 때문에 목에 어떻게 돼요? 부담이 가겠죠. 네. 예, 그러면서 또 목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통증이 유해 자극으로 인식이 되고 그 자체가 다시 근육을 뭉치게 하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럼 화상 통화를 한다. 네. 그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조금 들고 네. 화상 통화를 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에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이시면 핸드폰을 들고 화상통화를 합시다. 네. 부모님한테도 들고 받으시라고. 화상 통화 받으시라고 네. 꼭 말씀을 하시면 부자 간에 부모 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건강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가정의 달이 네. 평화롭게 잘 지나가야 네. 한 해가 네. 또 잘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의 건강을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좀 잘 지켜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